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 그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언어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이 사회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든가 경제를 전공하는 이런 학생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본 용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내용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라고 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개발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즉 오픈소스라는 것은 결론은 뭐라 그랬냐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소스 코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소스 코드가 오픈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공개한 오픈형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형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는 말 뜻은 이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하는 건데 그 중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개방형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관리 방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방형, 여기 보면 개방형 소프트웨어 관리 방침이다 라고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개방형 소프트웨어 관리 방침이다 라고 하는 OSS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버넌스가 뭘까? 그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지만 되겠죠. 자, 그래서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오픈소스 거버넌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나. 그때 라이센스와 거버넌스를 또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라이센스와 거버넌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커뮤니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더불어 거버넌스의 스타일은 무엇이 있고,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 IT 쪽, 즉 소프트웨어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먼저 정의하기보다는요. 일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서 사회적 관점에서의 이런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작으로 정의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고 하는 정의는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니까 공동의 목표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공동. 여러 명의 구성원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자원의 제약하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 여기 또 책임감이라는 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분야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재반장치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서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말을 하자. 뭔가 어떤 재반장치를 어떤 재반장치를 마련해 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리 경제 박사인 존 피에로와 피터스 박사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의를 했어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정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통해서 많은 어떤 통제와 관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에서 벗어나서 이해 당사자가 주체적인 행위자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말 정말 딱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부 주도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 관계가 되는 이해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자 이 얘기예요. 이 주체가 돼서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이런 사회적 통치 시스템이다라고 정리를 내렸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정부 뉴 거버넌스라는 내용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기업 뉴 거버넌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IT 쪽에서 이 IT 쪽에서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IT 거버넌스는요, ISO IEC 38500에 정의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ISO IEC 38500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요 문서에 대한 내용들이 쫙 보여요. 그 내용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해석을 해내면 이사진이 조직의 IT를 평가하고 지휘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라. 자, 이 원칙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표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활동이 평가, 지시,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거버넌스에서는 약간 사회적인 관점하고 또 비슷하겠지만 특별한 이 IT 활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또 더불어서 교육 구현과 관련되어 있어서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시하고 모니터링 할 거냐, 이러한 내용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IT 거버넌스를 정리를 해보면 IT 전략의 개발 및 추진을 관리하고 이를 비즈니스와 IT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이사회, 경영진, IT 관리자가 추진하는 조직 기능이다 라고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T 거버넌스는 바로 이런 조직 기능이구나. 즉, 이 비즈니스와 IT를 융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때 그러면 오픈소스, 우리가 IT 거버넌스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 그러면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픈소스의 도입이나 활용이나 참여를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는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평가와 지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거버넌스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픈소스의 도입과 활용, 참여를 위한 정책과 프로세스를 결정하여 집행해 나가는 관리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평가와 지시와 모니터링 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해봅시다. 오픈소스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관리체계를 말해요. 관리체계. 거버넌스가 뭐야? 라고 한다면 관리체계를 말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외부의 오픈소스 결과물을 이용할 때는요, 사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우리 저작권 앞 시간에 우리가 계속 연구를 했었던 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 저작권의 관점에서 제약사항을 만족하고 또 자신들이 외부에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도 외부의 결과물과 섞여서 성공적으로 확산되게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확산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픈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를 들여다봤어요, 한번. 자, 기업이 오픈소스를 왜 사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우선 우리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내용들이 뭐라 그랬냐면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비용 절감. 그래서 라이선스 의무사항 준수를 기반으로 한 무료 이용이 가능했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 다음에 벤더에 종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 회사만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업체들만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벤더 종속성을 탈피할 수가 있었다. 용도와 기능의 다양한 벤더의 선택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혁신이었다. 즉 공개된 소스 코드로 인해서 최신 IT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최상의 성능을 부여했다. 즉 무수한 개발자들이 소스 코드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최적의 성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져다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코드의 품질이라든가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도움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품질 검증과 보안 취약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패치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상 다음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런 가장 대표적인 이런 내용들이 기업이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책임감을 갖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픈소스 거버넌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 IT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오픈소스 거버넌스를 적용을 해봤더니 기업들은 벌써 이미 78%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면서 이 거버넌스가 적용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였었어요. 그러나 이런 그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체 중에서도 약 50%의 기업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사용하고는 있었었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 체계라는 것이 좀 미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면 공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으로 해서 보호되고 있으므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클로즈 소스 뭐 이렇게 참 다양하게 표시를 하고 있었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거버넌스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픈 소스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공개 소프트웨어 그 자체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90% 이상이 상용 솔루션이 공개되어 있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OS냐, 웹서버냐, 와스냐, DBMS냐, 프레임워크냐, 아니면 데스크탑 오피스냐, 그 외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라고 따져봤을 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 있어야지만 될까? 이러한 관리 체계를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하는 체계를 통해서 한번 그 관리 방침을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었죠. 자, 공개 소프트웨어는요, 그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관리 방침도 필요하지만 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침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거버넌스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공개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공개 소프트웨어 적용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줘야지만 되는데 그러면 체계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이유는 뭘까? 뭐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조직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위반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우리가 체계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였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왜 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줘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가야지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더불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니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의 핵심은 바로 뭐냐?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봤을 때 그 소프트웨어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는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과 활용과 관리, 폐기 등 전반적인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좀 알으셔야지만 되겠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을 들여다보면 먼저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정책 수립을 된 내용을 토대해서 우리가 획득을 하고, 그 획득된 내용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그 적용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운영과 유지를 하겠죠. 자,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까요? 관리를 해야 되겠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시켜야지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수행이 되어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세부 활동들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거버넌스 활동을 우리가 들여다봐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단계에서의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 중에 우리가 어떠한 거버넌스 활동을 해야 되나 봤더니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컨설팅을 해야 되고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 정책 수립이라고 하는 단계에서 거버넌스 활동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을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획득이라고 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자,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나?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을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또 무슨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될까를 보면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개발, 패키징, 시험, 배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능들에 따라서 우리가 거버넌스 활동 요소로서 어떠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운영 및 유지와 관련돼 있어서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버넌스 활동으로는 뭐가 있을까? 설치에 관련된 거, 운영, 유지 보수, 기술 지원과 커뮤니티와 관련되어 있는 거버넌스 활동들을 알아야지만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항목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수행이 될 텐데 이러한 내용들이 순환이 돼서 계속 순환이 돼서 관리와 더불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때 관리 및 개선에 따라서 우리가 또 책임을 지고 알아야 되는 전략이 바로 뭐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거버넌스의 활동 요소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각각의 그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해줘야지만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거버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 유형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내부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 배포와 관련돼 있어서 외부 서비스와 관련돼 있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내부 사용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검토해 봐야지만 되는가. 외부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가져와서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가 있고요. 특정 벤더사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으며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어떤 유형이 될 수 있을까? 소스포지라든가 깃허브 등의 프로젝트 소스코드 저장소에서 직접을 인수하는 이런 과정이 될 거고, 외부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도움 및 기술 지원을 받으며 내부를 사용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외부 배포의 사용으로 봤을 때에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가져와서 개작 후에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즉 특정 벤더사를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외부에 다시 재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 외부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깃허브 등에서 직접 집사에 개작하고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 외부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으면서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직접 개발해서 공개 소프트웨어로 깃허브 등에 배포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서비스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은 공개 소프트웨어가 내부에 있고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공개 소프트웨어가 외부에 있고 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때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공개 소프트웨어로 활용한 포털 사이트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공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컨설팅 혹은 기술 지원 같은 이런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오픈 소스의 사용 유형을 들여다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내부 사용이냐, 외부 배포냐, 외부 서비스를 구성으로 할 것이냐라고 구분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자, 그럼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활동의 요소와 더불어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각각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이 다음과 같이 내부 사용해서 혹은 외부 배포 사용해서 외부 서비스 사용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성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관리 프로세스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걸까를 정리 한번 해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개발 및 구축 사업 발주와 관련돼 있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PM의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팀의 입장에서 혹은 법무 특허팀에 의해서 우리가 거버넌스의 순서 정책적으로 프로세스를 결정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VM 쪽에서는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공개 정책이라든가 수립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팀에다가 가이드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 수립 및 가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지원을 해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석과 개발자 입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시 PM에 그 정보를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PM은 그 해당되는 내용들을 검토한 후에 개발자에게 분석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 및 개발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 지원팀에는 라이선스라든가 컴포넌트 승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라면 결과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정책 제시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법무팀이나 특허팀에 요청할 수가 있겠고요. 그 요청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시 PM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확인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줄 수가 있겠죠. PM은 다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소스 코드 수정이라든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자에게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 요청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시 최종 라이센스 및 컴포넌트 승인 여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소프트웨어 지원팀에다가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요청팀은 다음과 같은 요 지원팀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고서를 생성할 거고요. 그 보고서는 다시 PM한테 전달이 될 것이고, 그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은 고객에게 보여져서 고객은 보고서 활동 확인 및 산출물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프로세스에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볼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사업 발주 시부터 기획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과정을 그대로 지원해 주시면 되는 거였죠. 만약에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팀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법무팀이나 특허팀에다가 요청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업도 공개 소프트웨어 지원팀이 있는 곳은요, 손가락 안에 들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법무팀이 있긴 하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 수준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기업 단위의 법무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기가 좀 어려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발주 단계에서부터 다음과 같이 이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관련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소스 커뮤니티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거버넌스 모델은요, 프로젝트 참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프로젝트 내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 및
프로젝트 팀 혹은 뭐 커뮤니티 내 의사소통 및 공유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규칙을 설명해 줘야지만 되는데, 이러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혼란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거버넌스에 관련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소스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역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기본적인 내규들을 만들어서 그런 규칙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센스와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난해한 부분들을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틀 안에서 소스 코드에 대한 바른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른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거버넌스는 사회적인 틀에서 들여다볼 건데, 참여자들과 어떻게 협력할지를 정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의사소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조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라이선스라고 하는 것은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내겠다는 뜻이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리 체계를 좀 두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버넌스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파치 거버넌스의 사례를 들여다가서 보면요, 지역 지배 구조라든가 비거버넌스 그룹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지배 구조는 멤버십이라든가 이사회나 임원들을 따라서 어떤 내용들에 의해서 처리가 돼야 되는 건지, 기술 거버넌스도 있고요. 비거버넌스 그룹에 관련돼 있어서 각자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방침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클립스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재단 문서나 재단 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서라든가 내규인다라든가 아니면 회원에 따른 규약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동 강령이라든가 표준이나 사용 정책들, 프로젝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 사항들, 이러한 것들이 이클립스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픈스택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나 기술위원회나 프로젝트 팀들이 지니고 있어야지만 되는 행동 방침들,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원칙이 있어야 되겠고, 각자의 역할과 구조와 의사결정, 갈등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소유권은 어디에 할 것인지, 합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절차에서 수행할 것인지,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기타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관리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리 규칙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용어로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그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구성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동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동아리 자체 내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각자 의견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들, 그다음에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뭐 대표는 어떻게 뽑을 것인지라고 하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 그런 내규들이 대부분 다 뭐가 된다? 거버넌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스타일들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에릭 레이먼드의 성당과 시장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봤었던 내용인데, 성당 방식과 시장 방식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댔어요. 그러면 이 거버넌스에서 이 성당과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얘네들은 어떠한 거버넌스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거버넌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레이먼드는요, 다음과 같이 보는 눈만 많다면 어떤 버거라도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하에 성당 모델과 시장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당 모델에서는 소스 코드를 여러 명의 개발자들만 볼 수 있으므로 버거를 잡는데 엄청난 시간이 노력이 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개방적으로 개방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스를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본 소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버넌스 스타일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내규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수행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한 문구인 거니까 그러한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용에 따라서 수행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릭 레이먼드는 이런 성당과 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왕이면 우리가 시장 모델을 통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소스를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버그들을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시장을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스타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봐서 보면 의사결정에 따른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우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차트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상승 곡도면으로 봤을 때 우분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라든가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한 중간 정도 위치가 되는 뭐 이런 위치가 될 수 있겠죠. 아파치 HTTPD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는 거버넌스 스타일을 들여다보면 얘네들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느냐, 데이터와 더불어서 의사결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아파치 OODT 같은 경우는 어디에 우선을 두겠냐, 얘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같이 의사결정과 관련된 우선순위를 들여다가서 봤을 때 얘네들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의사결정과 더불어서 데이터 우선순위를 봤을 때 얘네들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말뜻과 연관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의사결정을 우선순위를 둘 거냐, 데이터로 우선순위를 둘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의 거버넌스 스타일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을 들여다보면 우선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상업적인 개발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관한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그 단계별 활동 내용을 정의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센스 정합성으로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이 가진 라이센스가 전체 서비스나 상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 문제가 없는지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하거나 그 결과를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라이센스 정합성 검사 도구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기여자 라이센스 계약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을까?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외부 개발자와 프로젝트 결과물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고요. 프로젝트 운영 조직과의 관계를 정의한 계약 문서로 프로젝트에서 정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따라서 외부 기업자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 가질 수 있는 권리들, 혹은 포기해야 하는 권리들, 이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라이선스 분쟁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전에 발생했었던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스터디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로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픈소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라이선스 정합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기여자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더불어서 라이선스 분쟁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이해가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픈소스 거버넌스 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닝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